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재해근로자가 기계톱의 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재해근로자분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산재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근제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었는데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런 산재보험급여액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주는 이런 손해배상에 대비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줄여서 근재보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근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제 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업주가 근제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액이 그 보험급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근제보험에서는 그 한도액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제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손해배상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제합의금을 받는 외에 회사에 손해배상액 산정해서 차액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근제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도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산재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근제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손해배상금은 병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 장래 예상 소득액 등의 소극적 손해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총 손해배상액 에서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과실 비율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액 등을 공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재해근로자 과실은 몇 % 정도가 인정될지 문제되는데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해근로자 과실을 3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40에서 5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3자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재해자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10에서 20%까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해자 과실이 0%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재해자도 사고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될 안전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 오신 분의 경우처럼 기계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기계 날이 튀어서 사고가 발생한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재해자 과실이 30%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